네, 모멘텀과 이슈를 보유한 유망주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슈를 잡아주셨을까요? 일단 경제 재개 관련,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매 계속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까지도 워낙 지금 뭐 아시겠지만 좀 시장이 이렇게 다 좋게 보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계속 얘기 나와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런 구간으로 온 것 같고, 지금 모멘텀이 강화됐던 섹터, 그 여행이나 항공 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분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막상 이제 여행 어디 이제 어느 구역 이제 여행 재개 풀렸다, 이제 뭐 비행기를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거든요. 재료 노출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든지 여행객이 이제 오가는 정도 수준까지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야 여행이나 항공주들은 다시 움직일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된 그러면 모멘텀주 말고 실적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의류나 화장품 쪽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특히 이제 저는 화장품 쪽 좀 더 좋게 보는데, 이게 여성분들이 화장품 사게 되면 전 생각보다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네. 립스틱이라든지 색조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하실 때 게 많다 보니까 의류 쪽은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FNF 같이 이제 중국발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좀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 상품 자체가 고가의 옷이 없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뭐 물론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지기는 좀 약간 힘든 구간이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좀 색조 화장이라든지 화장품 좀 쪽이 약간 더. 특화된 화장품주가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약간 쉬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2분기 끝나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런 종목들 좀 다시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쉴 때 지금 담아두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정 안 받고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사실은 지금 장에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 들고 가기에 되게 답답하시지만, 사실 주식은 이럴 때 사서 모아놓고 시장이 반응할 때 파시는 게 가장 실현 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 뜬금없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 영국에서 지금 인도발 그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지금 원래는 지금 확진자가 확 줄었다가 최근에 한 7천 명대로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백신 접종 전이라면 큰 상관없어요. 확산세가 계속 그때도 막 계속 많이 늘었던 건 사실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50%에서 60%대가 가는 구간에서의 확산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일 수 있지만, 이게 확산세가 백신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에 의한 감염이라고 된다고 하면은 시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주가 상당히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21일 날 원래 이제 자유의 날을 이제 선언하면서 좀 어떤 좀 경제 제재라든지 지역 간의 어떤 이 봉쇄제 조치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4주 이후로 연기할 그런 지금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 이슈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좀 우리가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자.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행과 항공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렸을 땐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겠다라는 또 판단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오늘 어떤 이슈 속에서의 종목을 꼽아 오셨어요?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됐을 때 산업 성장성 자체가 좀 크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지금 가져왔고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은 이제 솔루엠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신규 상장주.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 한 2월 정도 이제 신규 초에, 상장이 됐고요. 네. 일단 솔루엠은 과거에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파워 모듈 부분 가지고 이제 분사를 했고, 특히 주력으로 지금 전체 매출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 보드 부분이랑, 그러니까 기판 부분이죠. 기판 부분과 파워 모듈 부분이. 아마 이제 이 부분 얘기만 들으셔도 야, 이거 별로 재미없는 회사다. 야, 이게 성장이 되겠냐. 물론 이제 기업 내용 워낙 탄탄하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좋아지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에 본업 자체, 그러니까 보드 부분 자체는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내놓은 이 TV용 3-in-1 보드, 이게 뭐냐면은 영상 보드, 파워 보드, 튜너를
보드 하나로 이제 합친 형태의 보드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저렇게 보드 하나로 이제 다 집어넣은 상태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에서도 TV용으로도 지금 굉장히 채택률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TV 출하량이랑 3.1 보드의 채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네. 원래는 좀 저가 모델에서 중저가 모델에서 이제 미들급까지 올라왔는데 향후에는 이것이 이제 하이엔드급까지 넓혀진다고 하면, 왜냐하면 원가 절감이 워낙 탁월한 그 지금 제품이다 보니까 그럼 전방에 대한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일단 이 점은 일단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본업 자체가 탄탄한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본업인 거고요. 좀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ESL이라는 건데 네. 전자기 표시기, 전자 가격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거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마트라든지 아마 작년에 이제 우리 또 야외 활동, 이게 대외적인 활동 많이 못 하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점에 가면 가격 표시기가 이렇게 전자기로 바뀌어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그 고정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가격 표시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간다고 하면은 그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아마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전자 가격 표시기가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ESL 요 사업 부분 자체가 글로벌리한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작년도에 한 전체 시장의 매출이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7천억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한 1조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고, 내년에도 한 이 시장이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까지 갈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한 23년도에는 2조 이상의 어떤 시장의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업체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이게 뭐 쉬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세 글로벌리하게 세 개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동사는 지금 20%, 작년에 한 20%, 올해는 아마 30% 정도까지 이제 점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유통점 위주로 해서 이 ESL의 어떤 이런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맞습니다. 이 왜냐하면 부분을 보신 거군요. 지금은 유통업체, 그러니까 식음료에 관련된 유통업체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업종으로 많이 번진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네. 뭐 H&M 이런 회사들도 사실 그 또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제 사진이 있나요? 예, 지금 네. 사진 제가 좀 요건 이제 유통점에서 최근에 쓰고 있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이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게 종이가 아니고 이게 지금 네. 바로 이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무슨 할인이라든지 어떤 뭐 가격이 변동했을 때 빨리빨리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 좋은 건 재고 관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 본사 재고 관리가 그렇군요. 더욱더 철저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관련돼서 아마 이제 매장을 새로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특히 이제 의류업체, 아마 이제 좀 글로벌 의류업체들도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ESL 전자가격 표시기를 채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동사가 글로벌하게 지금 점유율을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고, 네. 한 올해 기준으로 한 2위 업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의 이 ESL 사업부는 한 10% 정도의 매출에 불과해요. 올해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영업이익률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업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PER 기준으로 10배 이상 못 주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조업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좋은 기술을 뭐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10배 이상 주지 못하지만, 지금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지금 1위와 3위 업체의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는 글로벌리하게 한 PER을 한 30배 정도를 주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믹스 효과를 감안했을 때 PER 20배 이상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아마 동사의 올해 가이던스가 ESL 부분의 가이던스가 작년에는 한 1,2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3,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물량 부담은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특히 동사의 가장 큰 경쟁이 뭐냐면, 글로벌 1위랑 3위 업체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어떤 발주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완전 턴키 방식으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글로벌 1위에서 1위, 3위 업체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 미만이지만 동사는 이미 10% 네.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최근 신규 상장 시하는 상단 정도 부분 가격대인 38,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정도를 잡고 관심 있게 보신다면 아마 이제 3개월 낙업 물량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3개월 낙업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과 사모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국민연금에서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장이 만약에 시장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3개월 낙업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관심을 가져도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슬슬 좀 지켜보면서 솔로엠 목표가 38,000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